3월 15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토이저러스, 한국에도 매장이 들어와 있는 미국에서 제일 큰 장난감 판매 매장이죠. 이 온라인 판매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주로 팔고 있는 토이저러스가 아시아 일부를 빼고 전 세계 매장의 대부분을 접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3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간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작년에 일자리를 한다고 추경을 늘리고 11조를 늘렸지요. 어쩌고 했는데 전부 질 나쁜 노인청의 일자리 일부만 늘어났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오후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적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다 하더라도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쭉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 제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오는 이 문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황장수는 왜 이명박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나? 어제 왜 방송에 이명박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몇 명 있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탄압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참 제 보수 정권 9년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이전에 좌파 정권 때보다 보수 정권 9년에 고생을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말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다만 저하고 그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전직 대통령이 그런 일로 가는 데 대해서 아침부터 잘 간다라는 식으로 떠들기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건전한 상식적인 보수 진영은 자기 진영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도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고요. 저보고 여러 가지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죠. 보수 진영 안에서 뭐 온갖 이야기 입장 밝혀라. 제가 왜 입장을 다 밝혀야 됩니까? 내가 정치인입니까? 그냥 저는 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뿐이고요. 보고 싶은 분들만 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다 가리면서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당면의 주적이 누구인가? 저는 주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합니다. 안보를 흔드는 사람이 저한테는 주적이에요. 그것이 집중적으로 공격되는 것이고, 지금 다들 말하기를 꺼리는 부분에 말을 해야 뉴스 브리핑에 가치가 있지. 다들 그냥 뭐 죽은 사람 붙들고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마치 재탕, 삼탕, 사탕 이렇게 끓여봤자 뭐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다가 대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과 패당과 적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사명이지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종편이니 공중판이 전부 다 문비어천가, 이제는 김정은 어천가까지 부르고 자빠졌습니다. 김정은을 김정은이라 부르지 못하고 위원장이라고 뒤에 칭호를 갖다가 넣어서 부르는 이 가짜는 형태, 그리고 언론에 나가서 북한 김정은이한테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게 부담이 느껴질 정도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정상이라고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센 자와 싸우고 두려움을 사귀면서 그들의 잘못을 까발리고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하게 저는 이런 대한 언론의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는 이야기 하거나 하나마나한 이야기 하거나 검증도 안 되는 이야기 하거나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일 하거나 이런 거는 언론으로서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연히 전부 가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다 모른다. 조사 마지막까지 모두 부인하고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뭐 끝까지 이럴 거라는 거는 예고됐고요. 일부 언론들은 전직 대통령이 1년 사이에 2명이 구속되나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일부 보수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전직 대통령 2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
일각에서는 설마 두 사람을 다 구속시키는 부담 있는 일을 벌이겠느냐라는데 그건 문정권이나 임종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두 명이 아니라 전직 보수 대통령이 10명이었으면 10명을 다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 자기 돈벌이에 열중하지 말고 보수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널리 잘 살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국민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었어야 되지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두하는데 옆에 선 사람이 참모 몇 명이다. 고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갈 때 2009년이죠. 노란 손수건을 들고 모인 사람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에 출두할 때 태극기를 들고 모여서 차 앞에 들어눕거나 이런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했대요. 어제 들어간다고 인사를 하러 온 전현직 일부 의원과 그 다음에 자신의 이 대통령일 때 수석 같은 참모들 앞에서 소회를 밝혔는데 이런 상황이 온 것을 계기로 주변 관리나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됐고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뒤돌아봤어야지요. 왜 국민들 중에 5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고 대통령을 할 때 국정원 기무사를 동원해서 숱하게 돈도 뿌리고 했는데 깜빵에 갈지 모르는 길을 떠나는데 어찌하여 지지한다는 국민 한 명도 없었는가? 저는 이것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날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TV에 보니까 청사 앞에 딱 한 분의 아주머니가 조그마한 쪽지 들고 서 있더만요. 그래서 사람이 대통령을 하다 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자신의 공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상당수는 그래도 있어야 5년 동안의 대통령을 좀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탄핵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의 필드 세력까지도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장외의 보수 필드 세력들 중에서 대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사람들은 필드에서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필드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이계가 가담을 해서 탄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비판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소하다.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깜빵에 가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무사하냐. 지금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누구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지금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잘하면 503호, 504호로 나란히 될 수 있는데 문정권은 이 두 전 대통령을 기어코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빤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1심 이제 구형 나왔지요. 저게 1심 선고부터 시작해서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려 하면 재판이 1년 이상은 더 걸릴 거라고 보고요. 일부러 빨리 할 이유가 없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첫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적어도 2번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 처리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기소가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6월 지자체 선거날 정도의 첫 구형 정도가 열리거나 재판 정도가 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려 하면 아마 구속되고 나면 사건이 더 커질 거예요. 지금 나온 게
일부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넣어놓고 나면 완전히 방어벽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막 추가적으로 막 얹지겠죠.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얹기가 매우 편한 대상이라고 바라볼 겁니다.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었고, 이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움직인 데마다 사고가 좀 났다라고 이렇게 붙이기가 좋은 사람이죠. 자, 저도 뭐가 더 올라갈 건지 뭐 대충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전 대통령은 한 2년 이상의 최종 형의 확정 과정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2018년인데 다음 총선 때까지 적폐청산을 가지고 푸닥거리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과의 극적인 진전을 이루어가는 부분, 이 양날의 칼로 지자체 선거 이기고 총선 이기고 궁극적으로 대선까지 이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좌파 정권 창출을 완성시키자라는 것이 문 정권의 입장일 겁니다. 자, 문 정권은 푸닥거리를 하도 많이 해서 적폐청산이라고요. 자, 자신들이 권력을 놓칠 경우에는 이제 지금 좀 멍하게 숨어 있고 좀 바보처럼 있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다음에 이제 집권을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어서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멍청한 줄 알았는데 이제 칼을 완전히 서슬이 버럭게 가라고 나와가지고 너네 푸닥거리 많이 했지 한번 당해봐라고 또 휘두를 겁니다. 그러면 이 정권은 굉장히 권력의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정권이 정적들을 보내는 기준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정권 또한 엄청난 푸닥거리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북 관계가 성공을 해서 자기들 말대로 평화 정착 구조가 이루어지고 비핵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실패해서 그 다음에 이 정권의 정체성에 관한 시비가, 또 이 정권의 한마디로 능력에 관한, 의도에 관한 시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이 정권은 대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이 터지면서 감당이 불가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견디겠느냐. 지금 그래서 이 정권이 검찰도 해체하고 경찰에 힘 실어주고 지금 사법부 개혁이니 그중 개헌인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사후 대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들 뜻대로 쉽게, 아무리 상대가 멍청하고 바보 같아 하더라도 잘 되지는 않죠. 상대가 있는 게임이죠. 미투가 지금 굉장히 미묘한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세상은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서 180석이냐 개헌의석까지 가는 200석이냐로 총선 전에 지지율이나 이 세를 봤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부에 싸움이 붙었죠. 이기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김무성 대표 측이 공천을 이렇게 얼마나 하느냐, 안 그러면 청와대에서 진박이 얼마나 심어지느냐를 가지고 도장 들고 나르고 온갖 추한 싸움을 벌인 결과 선거 결과는 패배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패배가 아니라 대참패로 나와버렸죠. 문재인이 내세운 바지 사장 김종인한테 여당이 져버리고 안철수 당이 약진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벌어진 모습이 이 지경까지 올 걸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때 그 싸움을 했겠습니까? 자, 좌파 진영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할 건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분명히 가져야 될 부분은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요. 생각을 하고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보수 안에서 정리를 해놓고 가지 않으면 지금 이런 정도의 보수 실력으로 저 좌파의 프로들을 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보수가요, 양심이 있어야 되고 또 보수가 솔직히 말하면 자기 돈벌이 해먹으려고 대통령 된 사람이나 집안에 한풀라고 대통령 된 사람을 더 대통령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두 사람이 2007년에 MB, 박통 두 사람이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쌍방의 입에서 다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도곡동 땅 이야기, 다스, BBK 이야기 전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안 나온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이부터 시작을 해서 정윤회, 최태민이 이야기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보면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지금 좌파 진영에 의해서 사법 처리를 되게 될 요소들이 그때 쌍방의 입에서 다 까졌던 겁니다. 그게 시드마니가 돼가 지금 재산이 불어나서 거의 재벌형 구조를 갖추게 됐고 탄핵이 됐고 지금 구속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친이명박파, 친박근혜파로 나누어서 서로 싸움질을 했지 둘 다 문제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도둑놈이라도 좋으니까 나라를 더 잘 살리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근데 도둑놈은 저거 집안만 배불리지 나라를 살리지 않고 또 집안의 한을 풀러온 사람은 집안의 한만 풀지 국민의 한은 안 풀어줍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차례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차례대로 지금 순서를 바꿔서 그 안방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부분입니다. 자, 좌파 진영의 비아냥 정말 듣기 싫습니다. 이권 통치, 국정농단,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 파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난 권력형 검전 비리 외에 이명박 정권의 사찰과 정치 공작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 시절에 있었던 도청이나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성자의 마음대로 쓰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명박과 박근혜는 승리했을 때 적폐청산이나 좌파 진영의 위선과 가식, 부패에 대해서 청산을 하지 않았는가.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DJ 전 대통령 진영에 대해서 포용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이나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을 열심히 되지도 않는 실력으로 뒤졌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노무현 정권과의 상당한 합의를 통해서 자신이 정권을 물러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제도 화면이 나오대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중심이 되어서 BBK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 노무현 정권 말입니다. 노 정권에서 김경준을 BBK로 데려와 놓고 그 조사 결과 이명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노무현 정권의 검찰에서 발표한 거예요. 아무리 임기 말이라 해도 북한의 정상회담도 하고 그 직후에 한 달 뒤에 수사본부 출범해서 이명박은 죄가 없다라고 발표해 준 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정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10개월인가 했죠. 김성호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두 정권이 출범을 할 때는 그때 BBK 특검, 더 나아가서 삼성의 김용철 비자금 동시에 걸렸는데 싹 틀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인수위에요. 노 정권도 거기에 동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좌파 진영이 신사입증을 어기구나 해서 이명박 진영에서 이제 박연차 태강 회장부터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줄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이 걸리면서 자살에 이르게 됐지요. 친노 친문 진영에서는 한마디로 노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살에 대한 보복 이전에 두 사람의 좋았던 한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저는 이제 모든 거 나 잘못한 거 깜빵에 갈게 하면서 맨날 말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할 게 이걸 거라고 봅니다. 이걸 있는 대로 다 까발렸어요. 내 정권의 탄생은 합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공개해야지요. 그것도 할 용기도 없으면서 한나라의 대통령을 5년씩이나 해먹고 최근에 무슨 깜빵 갈 상황이 되니까 보수 운운하고 다녔습니까? 이 대통령 주변에 터트릴 한 방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 말을 하세요. 이 전 대통령요? 아마 이번에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형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횡령 뇌물수수 액수가 훨씬 크지요. 지금 100억을 훌쩍 넘겼는데 그 대다수가 번복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단이나 성마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차감될 소지가 처음부터 다분히 있었고, 또 받았다가 최순실이 돌려준 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받지 않은 돈, 그리고 재단 돈을 뇌물로 보는가 하는 부분이 재벌과 얽혀서 복잡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다 자기나 자기 가족이 수혜자지 복잡할 것도 별로 없어요. 어제 아마 전면 부인으로 일관한 부분에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를 증거를 들이밀었고, 또 무슨 생각인지 영포빌딩 지하에 자료를 다 놔놨다가 거기서 통째로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형이 훨씬 많이 나왔으면 많이 나왔지, 또 나중에 정상을 참작해서 특별 사면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유의 성격의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되면 2판, 4판으로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아주 디테일하게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박 전 대통령 측도 탄압을 했고, 저도 그때 탄압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디테일해서 이 사람 정말 테크닉 하나는 인정해 줄 만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테크닉이나 용기는 다 이제 어디 가고 한마디로 코끼인 소처럼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자, 저는 이 전 대통령의 여러 의혹들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청렴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서 국민 앞에 솔직히 다 까발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좀 문제는 있지만은 어차피 정치는 이놈도 썩었고 저놈도 썩었는데 누가 누구한테 칼을 들이미냐고, 한마디로 동반 폭락을 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퇴임하고 박 정권을 탄생을 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는 정운찬, 김현철, 윤여준, 김덕용 같은 척건들이 다
문재인 진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전 대통령과 가깝다고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던 지금도 MB 아바타냐 아니냐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지금 뭐 좌파 진영은 이명박이 국정원 공작으로 박근혜를 도와줬다고 여기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좌파 매체에도요. 이명박 정권 정치 공작의 궁극적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국정원이 댓글 공작 관건 선거로 박근혜 당선을 도왔다. 그렇게 집권한 박근혜는 또 구속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드러나는 댓글로 돕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2012년 대선에서 도운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고백을 좀 하세요. 2007년에 자신이 대통령이 될 때 노무현 정권과 무슨 딜이 있었는지 2012년에 왜 MB 척건들이 문재인을 도와주고 안철수 전 대표가 석연치 않게 사퇴했는가까지 다 공개하고 내 잘못은 나는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싼 사람이다. 내 부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깜빵에 넣으라고 기자회견을 하기 바랍니다. 그게요. 이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일말의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어떤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그냥 한몸 죽음으로써 이 정치판에 대한민국의 좌우파의 썩은 이면들을 다 까발리겠다 하고 장렬하게 가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탄핵 안 된다 할 때 내 탄핵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저는 탄핵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 섰고 그건 변함없습니다. 또 댓글 쭉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됐다? 잘못하면 보수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요. 그게 탄핵될 만큼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는 제가 옳았는지 억울하다고 한 사람이 옳았는지 그건 더 시간을 가지고 봅시다. 자, 그래서 문정권이 왔다. 자, 문정권이 와서 이것이 마치 좌파 진영이 영구하게 되는 것처럼 돼 보이지만은 이게 앞으로 좌파 진영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고 정치판에서 추방되는 계기가 될지 어떨지 누가 합니까? 저는 그때도 잘못했고 현재도 잘못돼 이 정권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명박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명박 정권의 문제의 부패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보고 너는 누구 편이냐? 중도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제 가치와 사상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들 패거리를 지어서 옳고 그름을 갖다가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가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견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찌감치 이 재판을 한마디로 정치의 영역으로 갖고 갔어야 되죠. 제가 그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요. 이 재판을 그걸 받으러 다닌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건 탄핵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리더고 보스로서 나? 전부 나한테 물고 내 쫄병들 다 풀어줘라. 내가 다 지시했다. 최순실 한 것도 내 거다. 그래, 날 집어넣어라. 그리고 난 이 재판 거부한다. 너네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요. 그때부터 거부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수 진영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나간 일에 미련을 가지지 마라.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으로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는 폐허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정리하고 본인이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 정리해야죠. 정리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다. 과거에 매달려 가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다. 문 정권은 지금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영구 집권을 위한 계획을 꿈꾸지만은 보수가 과거의 잘못들이 다 정리되고 청산되었을 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당할 일은 그 몇 배가 될 수 있다. 과연
이명박 박근혜를 정리한 기준으로 이 정권에도 정리 대상을 갖다가 가려본다 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거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고, 목숨 걸고 해서 잡았으면 목숨 걸고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집권 기간에 목숨 걸고 청소하라고 40일 동안 여의도에서 35도 땡볕에서 시위를 혼자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